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제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달 만이네요. 지금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고 예, 마지막 날이죠. 예, 그래서 바로 내일이 11월인데 예. 11월 하면 또 큰 행사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아, 등반인가요? 예, 예. 그 11월 3일에 그 미국 대선 투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많은 국내 현안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 중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력도 클 거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목은 뭐 예측 방송, 뭐 결과 예측 방송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네, 붙일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뭐 누가 될 거냐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지, 네, 그리고 어떤 면면이 있는 후보들인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어떻게 앞으로 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혹은 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주실 얘기는 뭔가요? 예. 그 일단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3일 화요일이죠. 그 이제 선거일이고요. 투표일이고 그날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투표소에 가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특이한 방식이어가지고 저도 이제까지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직선제이긴 한데 약간 간접 투표가 약간 성격이 가미된 제도고요. 이 제도가 이제 1800년대 초대 선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선거제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바꾸자가 매 선거 때마다 나왔는데도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아직도 안 바꾸고 똑같은 제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미국이 일단 50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0개의 주에 그 인구 배분에 따라서 각 주별로 그 선거인단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 총 선거인단이 537석입니다. 그 전 미국 50개 주에서 537석이고, 그 인구 배분에 따라서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그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55석을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 텍사스 38석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고요. 각 주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그 더 많이 나온 정당 후보, 예를 들어 이제 텍사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55%를 득표하고 바이든 후보가 45%를 득표했다 그러면은 그 텍사스 주에 배당된 38석의 선거인단은 다 공화당 쪽에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승자 독식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주에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는 게 11월 3일 투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12월 14일에 그 선거인단에 뽑힌 537명이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11월 3일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를 그냥 확인하는 절차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1월 6일에 그 이제 의회가 대통령 그 선출자를 이제 승인을 하고 1월 20일,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런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또 여기서 복잡한 게 그 미국도 사전 투표제, 우편 투표제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저번 총선 때, 네, 올해 4월 총선 때 투표했었죠. 사전 투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 인구가 3억 2천만 명 정도가 되고 유권자 수가 2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사전 투표가 8,200만 표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33%가 이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네. 예. 일단 선거의 예. 열기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좀 굉장히 높다는. 뜨겁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은 굉장히 그 양 지지자들이 극성이어가지고
심지어 그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되면 뭐 내가 뭐 무차별 총기 살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피해 사태를 보기 싫으면 트럼프 뽑아라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장애 설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특히 사전 투표가 많고 그리고 사전 투표의 특성상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 바이든 지지자들 이제 그 이민족들이라든지 뭐 유색인종들이 주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몇 번 얘기했었죠. 그 우편 투표라는 게 저도 이제 우리는 우편 투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엔 우편 투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정확하게 중간에 뭐 표를 바꿔치기 하지 않고 집계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50개 주가 주마다 또 우편 투표에 대한 그 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50개 중에 26개 주는 그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도착한 것만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몇 개 주들은 소인만 소인만 11월 3일에 찍히면은 뭐 그 뒤에 와도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당일날 이제 만약에 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 11월 5일, 11월 뭐 6일, 10일 막 이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상대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를 많이 할 거니까 당일날은 아마 트럼프 우세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열리면서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가면은 트럼프가 인정 못한다. 또 그렇게 나오면 막 또 소송 걸리고 그 혹시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어 후보가 2008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때도 막판까지 가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막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한두 달 동안 혼란스러웠고 그동안 이제 미국 주가도 그 기간 동안 15%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가능하면 누군가가 뭐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압승을 하는 게 좀 충격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예, 조금 더 얘기 드리면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전에 예. 시나리오 얘기 전에 끊고 예. 지금 선거제도 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언을 예. 말을 덧붙이면 왜 그럴까? 왜 주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갖게 되는 승자 독식 제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 굉장히 사표가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한국의 상황하고 미국의 상황하고 다른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우리는 우편 투표를 하지 않죠. 사전 투표도 분명히 다 투표소에 가서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땅덩어리가 사전 투표소가 어디 있더라도 네. 굉장히 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런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전 투표할 때 그리고 부재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투표소에서 하겠지만 그 투표소에서 걷어진 투표함이 본국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막 광고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광고 중에 막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도 투표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주까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투표 우리처럼 동사무소 어딘가에 혹은 노인정 어딘가에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세요 혹은 당일날에도 투표하세요 하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크다 많이 크다 그런 걸 몇 배 크다고 한 100배 크나요? 한 지금 땅 크기가 100배 이상인가요? 아무튼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왜 우편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왜 주마다 다른지 이 주마다 다른 것과 그 승자 독식 한 주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는 이 주를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지방도 이렇게 보면 이게 감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 도는 왜 그래? 왜 지방자치가 지 마음대로 이런 걸 선거 같은 거를 우편 소인으로 할 건지 도착 날짜로 할 건지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이게 아니고 미국은 50개 주인데 이 50개 주가 각각의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미합중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주들이 모인. 근데 스테이트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땅덩어리도 이미 뭐 다른 웬만한 유럽 국가, 한국 국가 같은 나라들의 몇십 배의 크기인데다가 이미 각 주마다도 경제 규모가 웬만한 나라만 하고 해서 그 주의 결정권이 크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독립적인 국가 형태의 주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미합중국인 거죠. 지금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연합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쟤네는 연합이라고 느끼는 유럽연합. 걔네는 대통령도 따로 있고 다 어느 나라는 내각제하고 어느 나라는 대통령제하고 어느 나라는 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걸 훨씬 오래전에 미국이 했다. 유럽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 나라로 보기에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한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거는 사표가 많지만 한 주를 독립된 국가로 본다라면 그 국가의 선택이 누구였느냐, 그 국가의 선택이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였느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섞어서 총 면적의 영토에서 총 인구를 다 섞어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뽑는 우리나라 같은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각 주의 독립성이 선거 방식에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여전히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 득표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에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말 직접 투표로 완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 200년 전부터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런 그 선거 제도가 세팅된 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약간 이제 민주주의 초창기 때 그런 모든 그냥 사람들한테 다 한 표씩 주면은 그 표가 바로 그 결과로 이어지면은 좀 우민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그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걸친 게 지금 거의 2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항상 할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저희도 이제 저번 선거제 그 총선 선거제 그 정의당에서 발의해가지고 할 때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항상 선거제 나오면은 이제 서로 유불리를 따지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 표가 더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못 바꾸고 그냥 기존의 선거제대로 가고 이제 이런 게 지금 20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네. 미국의 역사에서 초기 그 건국의 아버지들 네. 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이죠. 네. 그 당시에는 데모크라시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걱정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네. 이해를 하고 예.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현재 지금 판세를 보면은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뭐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뭐 베팅 사이트 같은 데서도 거의 한 60% 이상 정도로 우세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선거 때 트럼프가 가져갔던 그 경합주들, 특히 텍사스가 선거인단 수가 38명으로 캘리포니아에 비해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주인데 거기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고 그 전 부시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텍사스는 트럼프 표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4년 동안에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 뭐 이민자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텍사스가. 그래서 텍사스를 만약에 트럼프가 뺏기게 되면 이건 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텍사스 위에 조지아주라고 또 거기도 이제 트럼프 텃밭인데 거기도 얼마 전에 그 무슨 폭력 사태가 있었죠.
뭐 그런 것들 영향으로 이제 약간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쪽에 자기 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봐도 그냥 박빙이어가지고 이게 뭐 지난번 선거 때도 다 트럼프 가지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거랬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듯이,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라든지만 보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결론에 가깝게 먼저 점프를 했는데 그 전에 일단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인지. 물론 트럼프는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칭찬을 받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외교, 무역 이쪽에 트럼프의 접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 트럼프,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조 바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나이가 굉장히 고령입니다. 예, 두 분 다 좀 70세 이상이시죠? 네.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 조 바이든은 나이가 더 많은 1942년생. 70대 중후반이에요. 한국 나이로 하면. 일단 여기에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익숙한 대통령들, 오바마라든가, 너무 옛날일 수도 있는데 빌 클린턴 같은 젊은 대통령이 나왔던 시절의 미국을 기억해요. 그리고 오바마는 트럼프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더욱더 비교가 되고요. 일단 정당이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지금 미국의 양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 대선에 공화당 사람이 아니었는데 공화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말은 공화당 안에서 그 길러낸 후보가 없다라는 거죠. 승부가 될 후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조 바이든은 어떤가요?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그렇죠. 했던 사람이죠. 예.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조 바이든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사람은 누구였죠? 저기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이전 대선에 네. 민주당 대표로 나왔다가 대표가 아니고 경선을 했다가 힐러리한테 예. 졌었죠. 근데 이 버니 샌더스도 엄청난 고령임과 동시에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 정당이 후보를 못 만들어낸 상황에서 반짝했던 외부 영입 인사들이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있었고 민주당에는 샌더스가 있었죠. 샌더스를 이겨내고 조 바이든이 됐지만 이런 고령의 인사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부 인사인 샌더스거나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봤던 부통령 굉장히 오래 했어요.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같은 노령의 정치인.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저라면, 제가 미국의 민주당이라면 트럼프에 대한 대항마로 어떤 사람을 뽑을까? 트럼프가 어느 부분에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려면 저는 굉장히 젊음에서 오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좌충우돌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한테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만들어졌겠지만 보여지는 카리스마인데, 그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후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주당 경선 때 뭐 젊은 후보, 신선한 후보도 많이 있긴 했는데요. 이제 선택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온 카밀라 해리스, 그 흑인이면서 여성인, 이제 그분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약간 조금 자기한테 부족한 젊음이라든지 그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 쪽에서도 네. 젊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젊은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 감이 없다는 거죠.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될 때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면면들이 막말로 개판이었던 거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후보로 뽑힐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찾아내서 키워 올린 후보들이 개판일 정도로 지금 양 정당들의 상황이 수준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유럽하고는 조금 대비가 돼요. 물론 미국이 훨씬 지금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이게 변할 것 같진 않지만, 정치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유럽은 굉장히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에 비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4년을 하고 나서 재선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준비를 못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일단은 나이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얘기를 더 해보면 실망할 게 더 많아요. 트럼프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바이든도 굉장히 실망할 게 많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대선하면 민주당이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가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이 조금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민주당이 부진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남 얘기 같지만은 않죠. 전혀 남 얘기 같지가 않고요. 네. 지금 현 정권이 개판을 해도 그때 여당이 개판을 쳐도 야당이 재구시를 못하면 그 변화가 없이 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좀 다를 테니까. 하지만 후보가 뭐 새롭거나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오바마의 부통령이었고, 보시면 쭉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았어요. 로스쿨 나온 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짧게 하고 바로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 후로는 쭉 계속 정치를 해왔고 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나 바이든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후보 사람으로서? 저는 그 토론회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토론회가 10월 초에 있었고 두 번째 토론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토론회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약간 좀 엉망이었죠. 서로 이제 계속 말하는데 끼어들고 해가지고, 저는 정말 처음 이런 걸 봤는데, 저희 나라 이제 대선 토론이라든지 뭐 선거들 이제 TV 토론을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말싸움은 하긴 하지만 사회자가 잘 질서를 지켜가지고 발언 시간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정말 그 원조라고 하는 미국에서 저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보고도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후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저번에 있었고, 거기는 음소거 버튼을 도입해가지고 조금 더 질서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좀 약간 과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략가고 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이든 씨도 뭐 말을 조금 씹고 조금 약간 그 딴 데다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토론회를 보고 느낀 그런 네. 감상을. 이게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 생각도 나고 네. 우리 기존 몇 번의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수첩을 본다는 등 네. 딴 얘기를 한다는 등 굉장히 수준 낮은, 근데 같은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고령이었고 그런 노인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회에서 내용을 캐치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토론의 수준이 낮기도 했고 대신 그 사람을 보는 기회만 됐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고 뭐 좀 제스처라든지 이런 매너 그런 거를 좀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면에서 조금 두 사람의 캐릭터가 나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 그게 옳은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따라라를 크게 하는 스타일이고, 바이든은 좀 온화한 스타일. 자, 함께 가봅시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정말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사실 공약이고, 근데 그게 정치에선 핵심이지만 또 선거에서는 그렇죠. 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약을 네. 보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랑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이미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반대의 이미지를 세웠나 싶은 거죠. 같은 이미지로 가서 트럼프를 압도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바이든의 이미지는 미국의 부유한 백인, 온화한 할아버지, 이런 푸근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은 관계없이.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한테는 강력한 리더십. 저런 노인한테 그런 걸 기대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노령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많지만 이미지에서 좀 둘이 갈린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정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